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있을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해로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실제 사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절이 골절이 되고 나서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되고 나서 한 1년, 길게는 2년 뒤에 그 치료받은 관절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관절이 썩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한데요, 그거를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해서 무혈성 괴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 인공관절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개인보험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자, 사고 경위를 보시면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크게 넘어지셔서 엉덩이 쪽을 크게 다치셨어요. 고관절이었죠. 큰 병원에서 핀을 박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한 6개월 되니까 다 돌아왔거든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사고 있고 한 2년 뒤에 이렇게 무혈성 괴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바로 나오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 받으신 다음 퇴원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혈성 괴사가 과연 인공관절 그리고 관절 손상과의 관계가 있느냐였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골절로 관절이 손상됐죠.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왔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있는 무혈성 괴사는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진단병이기 때문에 이 관절이 손상된 걸로 무혈성 괴사 완전히 입증을 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손해사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은 한 달 뒤에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이때 해당돼서 지급률 30%에 달하고요. 좀 신중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자문 시행하고 소견서도 제출을 했고요. 보험사로부터 이 상해 사고가 그것 때문에 무혈성 괴사가 왔고 인공관절을 시행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다치고 나서 내가 기능이 다 돌아오고 몸이 좀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그런 걸 빨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 다쳤던 부위가 썩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텐타면 날벼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저희 보험 손해사정에 전화 상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보험금 청구 기술 보청기는요, 매일 아침 8시 여러분들 출근길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영상 보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